네, 준마렐라의 도전, 비오는 목요일. 네. 오늘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금 씨. 네, 집 있는 남자를 만나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 그래서 열받아서 아유 쇼핑이나 해야겠다 했지만 돈도 없는 준마렐라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금 씨가 갈수록 귀여워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귀여워지죠. 오늘은 네. 이 성금 씨 이 이마에 네. 갈색 깻잎이 그렇죠. 한 4장 정도 겹쳐서 딱 올라가는 너무 이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약간 빨간 보타이까지 하니까 그렇죠, 더 귀여운 그렇죠. 것 같은데요. 조만간 준마렐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성금 씨가 연애한다라는 정보가 네. 속속들이 그런가요? 아직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네.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만한식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똑똑한 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머니의 만한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자, 팀장님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또 파헤쳐 볼까요? 예, 주부님들 노후 자금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네네. 거기에는 금융회사의 그 공포 마케팅과 또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공포 노후 자금 마케팅. 10억.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기도 사실 쉽지가 그렇죠, 않은데 그렇죠. 노후 자금으로 10억 필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공포감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해요. 괜히 두렵죠. 네. 그렇죠. 남의 얘기 같고. 그러니까요. 야, 그럼 나는 10억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노후가. 되나. 그렇죠. 네.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10억 마케팅이 어떤 건가요? 예, 어느 날 그 주부님들에게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남편분이 60세에 정년을 하게 되면 앞으로 40년을 살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까요? 이러면서 짜장면만 우리 먹는다고 해도 부부가 하루에 24,000원 정도 되는데, 40년을 먹게 되면은 3억 5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짜장면만 그런데 먹었을 우리가 때. 짜장면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비 혹시라도 아프기만 한다면 그렇죠. 하고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네. 예. 정말 좀 공포스러운데요. 짜장면만 먹어도 3억이 짜장면 넘게 드시는 필요하다고 3억이고요. 하니까. 거기 네. 탕수육 추가하시면 5억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아찔한데요.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정말 너무 공포스러워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부님들을 대체로 공포들이 확 밀려온다고 그렇죠. 하고요. 늙어서 짜장면도 못 먹는 그런 노후를 맞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9억, 10억 하는 이런 부분들은 노후 자금의 그 필요성, 그리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부들에게 계속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요즘에 살림 많이 팍팍하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여유 자금들이 많이 없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늘 불안감들이 내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주위에서 이렇게 허리를 굽으신 노인분들이 폐유지를 죽고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준비하지 못한 내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와 불안감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불안한 부분에서 살고 계시다고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10억이라 그러니까요. 이 예. 부분도 왜 불안해진 전 알 것 같아요. 왜요? 여태까지 살면서 10억을 못 모았는데 예. 어떻게 지금부터 나이 들면 힘이 더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모을까? 네. 예.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10억 마케팅의 어떤 목적에는 우리가 노후 자금을 좀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인 것 같은데 경각심보다는 공포가 앞서는 게 사실 사실이네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늙는다면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할지 한번 좀 생각해 우리의 볼까요? 노후. 네.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를 먹으면 저 또한 이렇게 늙어진다라는 거, 네. 그 현실을 아직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글쎄요, 노후 자금 뭐 아까 짜장면이 3억이었으니까요. 저는 거기다가 탕수육에다가 맞죠? 이것저것 먹어야 되니까 저는 한 그래도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50억이요? 아니 10억, 3억, 아니 40년 동안 짜장면만 먹는데 네. 3억입니다. 그렇죠. 탕수육 먹으면 5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돼지갈비라도 한번 먹으면 훌쩍 10억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건강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놀러도 다녀야 될 여가도 것이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50억. 그럼 50억 정도는 있어야지 사실은 노후. 50억 본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저는 1억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요. 통장에 있는 3천만 원만 계속 많이. 자, 성금 씨는요, 얼마나 저 같은 필요할까요? 경우는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를 썼나를 대충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너무나도 슬프게
제가 굉장히 검소했더라고요. 얼마 쓰셨어요? 1억을 안 썼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1억을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등록금만 해도 얼만데요. 그렇죠. 참 아니면 공부 안 해요. 계속 공부만 했거나 돈을 안 벌고 쓸 일이 없잖아요. 학생들은 돈 쓸 일이. 뭔가요? 정답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썼던 게 1억도 안 썼으니까 네. 늙어선 더 쓰고 싶어요. 한 30억 쓰겠습니다. 30억. 아니 그러면 우리 서진 씨는 어떠세요? 저요? 네. 노후자금 얼마 정도면 여유 있다 생각하세요? 글쎄 10억 만들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유 있으려면 한 15억? 15. 네. 아, 근데 10억 이거 문제 있습니다. 왜요? 책을 봐도 10억 펀드. 그렇죠. 뭐 하면 10억. 네. 뭐 노후자금도 10억. 뭐도 10억. 그렇죠. 네. 1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다. 10억이 돼야 뭐가 한다. 뭐 하면, 뭐 집은 얼마 10억. 뭐 하면. 에이, 10억. 참, 너무한 10억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억하시는 10억 참 너무 셉니다. 네. 아니, 팀장님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뭐 10억, 50억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 노후 자금 그 10억이라는 기준은 60세에 딱 정년을 했을 때 한 푼도 벌지 않는 그때 마련되는 자금인 거고요. 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후 생활비 한 달 내가 생활비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보통 한 여유롭게 하면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매달. 예, 네. 그러니까 월 도시 평균 그 노인분들이 그 생활하는 생활비는 한 120만 원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한 4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게 되는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자녀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을 빼고 또 부모님이나 이런 과대적으로 경조사비를 빼게 되고 부부가 순순히 쓰는 계산들을 이렇게 저희가 계산해 보라고 하면은 한 120만 원, 130만 원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쓸 수 있는 그 생활 자금들은 한 100만 원 내외로 보통 쓰는 평균이고요. 또 시골이나 지방에 가서 사게 될 경우에는 또 100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월 생활비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것도 금융사의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사에 300만 원 정도를 이제 과대 포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40년에 합산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거액의 자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 속에서 우리 주부들이 많이 불안과 공포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 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연에 한 2천 정도를 그쵸? 노후자금을 쓰신다고 하면은 네. 그게 10년이면 얼마인가요? 2억이죠. 2억. 그렇죠. 2억이죠. 그게 40년이면요. 8억이죠. 감선 잘하십니다. 네. 어쨌든 10억과 좀 근사치로 가지 않나 또 이런 생각 드는데 어찌되었든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노후생활비를 이렇게 높게 좀 측정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사실 아까 50억 그쵸. 꿈의 소리를 했지만 네. 뭐 저도 좀 높게 측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금융회사들의 이제 금융 마케팅에 힘입은 바가 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그 300만 원의 기준은 조금 상류층을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평 정도의 아파트 그리고 중형차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그리고 월 한 2, 3회 골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활비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생활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기준을 두고 고객 마케팅으로 많이 자료를 쓰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형차에 뭐 50평 형대 아파트 뭐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뭐 이렇게 그렇죠. 가게 되면 네, 정말 10억이면 가능한가요? 그게 또? 그거는 또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모자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후 뭐 생활비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쓰는 거랑 약간 비교해서 그렇죠,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노후가 되면 뭐 경제 활동도 안 하게 되고 지금보다는 글쎄요, 맞는 사람도 좀 줄을 것 같고 그렇죠. 좀 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식비나 여러 가지 지출 부분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좀 줄여질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노후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수입이 없이 산다는 게 과연 우리가 좀 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새 한 60세, 55세 이렇게 좀 퇴직들을 하시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봐서도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그런 자유보다는 일하는 자유,
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네. 뭐 비영리적 기업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네. 적은 소득이지만 이런 소득들을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네. 예. 근데 이런 그런 노력들, 자금 보수들을 이제 배제하고 무시하고 예, 금융회사에서 노후 자금 몇 억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분명히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공부를 하면 네. 돈 나올 꾸녕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 얘기 좀 있나요? 해주세요. 그 구멍 좀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 국민들의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가,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3층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또 기업연금 제도, 그다음에 개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연금인데요.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액이 한 4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월 평균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네. 한 4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연금액이 노후에 이렇게 넉넉하거나 여유로운 생활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이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이 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주부님들이 이런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또 연금에 안 넣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금융사의 마케팅에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어떤 금융사 직원들은 그럽니다. 국민연금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근데 큰일 납니다.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개인 보험사, 금융회사는 한마디로 그 회사가 무너지면 정말로 못 받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국가에서 물론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거는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없어졌을 경우인데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금융사에서 그 마케팅을 보면은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 또 나중에 뭐 운영 미숙이라든가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네. 받더라도 아주 그냥 조금의 액수만 받는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국민들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은 정말 나라에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인 건데 이것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는 뜻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이 되는데 조금 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적립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립액이 아무래도 고갈될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건데요.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적립 방식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가 방식이라고 해서 네. 젊은 층에서 세금을 많이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은퇴자들에게 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적립 방식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가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라도 주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복지 쪽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 얘기가 네, 나와서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금융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복리 방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복리가 아니잖아요. 거의 보험 전문가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복리는 네. 아닌데요. 이거를 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예, 이제 보험회사에서나 금융회사에서는 이제 복리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렇게 효과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따라 그 연금액을 상승률에 따라 이렇게 증가해서 주게 네. 됩니다. 반영이 되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우리가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현 세대가 앞 세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은 일하셨으니까. 우리 세대가 이제 우리 앞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에 네. 대한 감사의 표시로 네. 열심히 우리가 또 국민연금을 내고 이러고 해서 지금 네.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님 세대가 됐을 때 우리 또 그럼요. 아래 세대가 그럼요. 또 저희들을 위해서 네. 쭉쭉쭉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요, 제가 지금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네, 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점점 노인층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 부가세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참 네. 막상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키웁니까? 참 이게 그 여러 가지. 아이는 여러 가지 모순이 또 있죠. 나라가 키워줄 그 거예요.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성금 씨가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분유값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무거나 막 먹이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였더니 네. 병원비가 더 들더라고요. 탈났구나. 그렇죠. 탈납니다. 네. 그러니까 참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좀 저희는 아니고 네. 이게 좀 뭐 나라에 하시는 분들께서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 좋은 정책, 아름다운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그래요.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근데 기훈 씨. 어쨌든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마음은 놓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뭐 노후에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뭐 노후 뭐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수입이 없다. 너무 그렇죠. 이렇게 겁먹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여유를 갖고 노후를 준비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여유를 가지시는 네. 이유가 이제 본인이 또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맞죠? 저희가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두 명 다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오늘 또 성금 씨가 네. 제가 재밌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 노후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랭킹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 네, 걱정되는 이유.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 이유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일 걱정되는 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네. 노후에는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네.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뭐 좀 너무 초라해질까 봐.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가고 막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저는 좀 싫어요. 저는 일단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지금의 뭐 절반 이하로 줄 수 있거든요. 절반 그게- 이하로 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요. 네. 그게 참 막연하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을 네. 걱정하시는 이유. 어떤 게 제일 노후에 걱정이 되세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 그냥 막연한 불안함감이라는 거고요. 내가 요즘에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일자리들이 별로 없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과연 소득이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인 거죠. 우리 팀장님 예. 같은 경우 내가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뭐 순위에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순위보다도요,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젊은 시절에 백수를 좀 경험을 하시면 저요? 나중에 저 화려한 20대 백수 이태백이 저였습니다. 일 차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일을 좀 상상하시면서 네. 노후를 경험하시면 그렇다면 그 노후는 하지 않을까요? 저희 집 강아지나 줘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자, 노후. 네.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네.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니까. 그렇죠. 내가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 뭐, 유아독전.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라는. 네.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뭐, 가족이 있을 텐데. 네, 요즘 또 사회가 가족이 있어도 그렇죠. 예, 본인 살기들 바쁘시니까. 사위 굉장히 씁쓸해지고, 네. 무거워지고. 정말 각박하네요. 그렇죠. 네. 밖에 비도 오는데 짜증도 나고요. 이제 네. 3위, 2위, 1위 올라갈수록 더 날씨만큼 어두워지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자, 3위. 자, 3위입니다. 네. 늙어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돈까지 없어봐라. 진짜 비참하다. 그렇죠. 네, 그런 자식들이 얘기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유산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절대 물려주지 말고 꼭 쥐고 있다가 뭐 죽을 때 주더라도 그게 없으면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이 너무 그런 가슴 말씀 하시나 아프죠? 봐요. 많이 저희 하시겠죠. 부모님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좀만 불리한 거 나오면 다 아니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친구들 이야기거든요. 그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에는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네, 젊었을 때 말씀이 일했으니까 네. 늙어서는 여행도 좀 가고 싶고요. 편안하게 사실 쉬고 싶기도 하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로망이 그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나이 들어서는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건강 관리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다가 한 3일만 아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꿈이시고. 오늘 참 잔인해. 너무 어두워요. 나는 오늘 아니, 그냥 저는 아니,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비도 오는데.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비도 오고요. 성금 씨 웬만하면 랭킹만은 좀 밝은 쪽으로 우리가 갔으면 아니 랭킹이 어두운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자, 빨리 2위로 넘어가시죠. 2위 아주 그냥 밝게 설명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위는요. 치솟는 물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여자를 어떻게 방송 중에 때릴 수 없을까요? 네. 아, 근데 지금, 4위, 3위,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3위, 2위, 1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일단 저희 아버님이 네. 지금 8순위 넘으셨어요. 오. 8순위 넘으셔서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네. 아버님은 다행히도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재밌는 거는요. 네. 일단 저희 아버님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그러시면서 제가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시길래 용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네.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봉투를 또 보시더니 다시 저한테 툭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직 너보다 많이 번다 이러시고.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멋지시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노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2위 치솟는 물가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너무 두렵죠. 그럼요. 짜장면 값 저희 어렸을 때 얼마였나요? 천체 키원 1,000얼마였나요? 1,000얼마? 지금 아닌가요? 4,500원, 5,000원이죠. 진짜 너무 지금. 비싸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늘 세트로만 사 먹어서 우리 팀장님 젊었을 때 시절에 짜장면 값 얼마였어요? 지금도 젊은데요.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은 기억은 안 나고 제가 대학교 때 한 저희 회사 그러니까 학교에서 1,300원, 예, 1,000원. 정말 옛날이네요. 그렇죠. 대학교 시절에 1,000원 그렇죠. 지금 5,000원돈이었는데 그렇죠. 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락실 오락이 5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입니다. 너무 불과 이게 비싸요. 10년 안쪽으로. 그렇죠. 그럼요. 몇 배가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10배가 뛰었네요. 진짜 무섭네요. 자고 무섭네요. 일어나면 뛰니까요, 물가는. 자, 네. 그러면은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 1위 이거 발표하도록 정말 밝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건 밝게 할 수 없는데 밝게 해볼게요. 네. 자식한테 집이 되고 싶지 않아! 너 한 대 맞겠다, 오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하셨던 게 1위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꼭 하시고요. 왜냐하면 일단 아파버리면 정신적으로도 일단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렇죠. 저 여기서 그거 한번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어르신들이 네. 이런 말씀하실 때 저희가 너무 싫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이 네. 아우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 저도 그 말 제일 나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네. 너 지금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 하는 거 싫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랭킹 좀 그래요. 무겁게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미리미리 네. 준비하면 다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네. 심하게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이제 금융회사의 그 상품을 팔기 위한 상술이라고 말씀을 너무 심한 것 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공포 마케팅에 많은 분들이 현혹되고 휘둘려서 또 이렇게 가입하시고 이러시는 네. 것도 오히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금융상품,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 그 장기적인 운영에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그 쓸 돈이라든가 지금의 계획들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네. 지금도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노후에 대해서 그냥 불안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생각보다 노후 그렇게 뭐 막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그렇고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 국민연금 있다는 그럼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달 싶습니다. 꼬박꼬박 내시고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 목요일 네. 아침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뭐 오늘 내일에서 이제 그렇죠, 상륙을 오늘. 하고 네. 또 피해가 좀 염려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에도 좀 태풍이 조용히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정말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 네, 고맙습니다.